다음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안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업체인 어울림 엔지니어링 노수일 전문인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 발표를 맡은 어울림 엔지니어링의 노수일 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면에 보고 있는 이름 익숙하십니까? 보통 정비사업 아파트 짓는다 하면 장소를 먼저 얘기합니다. 땅이 중요합니다. 화곡 6동 957번지 일대라고 하는데 대표 지번이 하나 있지만 그 지번 하나가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땅들이 다 모여서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지 정리 사업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도시에서 토지구역 정리 사업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땅을 정리해서 쓰기 좋은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시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있던 그 즈음이죠. 지금도 이렇게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들은 옛날 어르신들이 기억하던 새마을 운동에 준하는 새로운 어떤 국민들을 더 살기 좋은 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정책이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도 내 땅 다 뺏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더 좋아졌을 뿐이죠. 지금도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게 민간 사업입니다. 주민분들이 아파트 짓고자 하는 마음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책이다. 또는 그 당시의 새마을 운동처럼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새로운 운동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구의 정리사업이라고 할 때 큰 땅 하나, 도로로 둘러싸인 큰 땅 하나를 지금 가로라고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름이고요. 그 하나의 가로가 대략 한 8,000제곱미터 정도로 이제 크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8,000제곱미터 말씀드리면 잘 안 와닿으시죠? 국제구격의 축구장, 박기성 선수가 뛰어다니던 그 축구장 크기가 대략 8,000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에 11명씩 한쪽, 두쪽에서 두 팀이 모이면 22명이 큰 축구장 하나 8,000제곱미터를 22개로 잘라서 그 안에서 축구 경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22개가 다 모여있는 큰 땅 하나의 축구장에서 22명이 어울러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은 함께 모여서 누구 하나가 이탈되지 않아야지만 좀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멋진 경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취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5개로 나눠져 있지만 제일 처음에 모아타운에 대한 이해는 서울시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분들 모두가 다 이해하고 계시고 짧게 설명드릴 것이고요. 우리 동네에 대한 것들도 주민들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것도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세 번째, 관리계획안, 아파트 계획. 어떤 땅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것입니까를 설명드릴 것이고요. 나머지 보통 주민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릴 건데,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 여러 번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자주 하는 질문을 제가 한 3-4가지 정도는 대표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자주 하는 질문까지 듣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저기에 없는 질문인데 나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3분, 4분 정도는 저희가 질문을 받은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아시는 것처럼 저층 주거지, 고층 아파트가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이렇게 작은 주택들을 좀 더 모아서 아파트처럼 만드는데, 그 아파트들을 모아서 타운,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럴 때 이 큰 아파트 단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공공에서 조금 더 지원해 드릴게요 라는 약속입니다. 어떤 걸 지원하는지는 뒤에서 보시죠. 다음. 네,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업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실에서 이 서울시에서는 대부분이 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저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하나의 그 색칠된 구역,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운동장 크기 하나, 약 8,000제곱미터 정도가 조금 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두세 개가 뭉쳐져서 10,000제곱미터 또는 20,000제곱미터까지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멀쩡한 집을 부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래된 집이 100개 중에 57개, 57% 이상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건데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부숩니까?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상 법에 근거해서 가지고 계신 토지 등 소유자,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80% 이상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민간 스스로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강서구의 모어타운은 청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9개소가 있고 우리 지역, 이 강서대학 주변 지역 포함해서 9개입니다. 동시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후도 완화, 사업 면적 기준 완화 등등은 모어타운이라고 하는 어떤 동네 지정을 받지 않으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노후도가 100개 건물 중에 67개가 낡아야지만 부술 수 있다인데 지금 모어타운이라고 하는 지위를 지정받으면 이제 57개만 낡은 건물이 모여도 조금 더 뭐 아파트 지을 수 있게 빨리 허락해 줄게, 그런 완화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도시계획 승인, 건축, 허가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계획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 등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1종이고 2종이라는 이런 것들이 숫자가 커지면 조금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 이 강서대학 주변 지역은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이, 그러니까 단독주택 지을 수 있는 1종과 그 다음에 중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이 절반씩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아파트 지을 수 있게 조금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업조닝이라고 하는데요. 용도 지역을 상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상향이 없는 경우도 사업을 하실 수 있고요.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모아타운이 아니면 왼쪽으로만 사업 가능한데 모아타운이라서 오른쪽 방식, 용도 지역을 높이고 건물을 층수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네,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이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하고 있고요. 다음. 시기적으로도 평균 재개발 재건축이 대략 10년 정도 서울시 또는 경기도 평균인데 이게 한 절반 정도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에 한정하여서. 다음 장.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공공이 땅을 수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자기 건물 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이 관리계획은 1단계 공공이 수립하지만 주민들이 그 공공에서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실제 사업 시행, 이제 하이바 쓰고 건물을 짓는 거죠. 그 전 단계까지는 아무래도 이건 그림이고 이 그림이 실행될 때는 민간조합 등이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도록 서울시가 뒤에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전 합의를 하는 게 1단계고 합의된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적극적으로 2단계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모아타운 설정할 때는 서울시가 조그만한 어떤 아파트 마을 하나가 아니라 조금 30만 제곱미터 정도의 넓은 지역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따져보자라고 했는데요. 저희 대상지는 앞에 강서구청이 있는 큰 화곡로, 그리고 뒤로 가면은 동계산이라고 하는 중간에 대학도 있고요. 일단은 이 주변 지역의 특성을 다 고려하여서 진짜 아파트 지을 수 있나 없나 면밀하게 전문 업체를 통해서 검증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다음. 네. 그리고 강서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김포공항과 여러 가지 비행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높이 제한이 있죠. 아주 높은 건물을 짓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인데 다음 장.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 지역은 해발고도 포함해서 바다 높이에서부터 땅 높이가 약 20m이고요. 그 20m를 기점으로 약 76m까지 더 지을 수는 있다는 것을 이웃한 신혼희망타운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혼희망타운은 그 건물을 짓는 시기에 군대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얻어낸 성과이고요. 저희도 지금은 건축 설계 단계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이 협의가 지금 승낙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 96m인데 우리가 왜 지금 96m를 약속을 못 하십니까라고 하면 약속을 할 권한이 저한테는 없고 국방부에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은 가능한 어떤 그런 잠재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드립니다. 다음. 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현황 건축물의 높이와 뭐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분들이 희망하시는 것들은 옆에 있는 신혼 희망타운처럼 높이를 요구를 하시되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그 뒤로 바라보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마음을 좀 모아주셔서 모아주택이 실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간선도로 집계구 생활환경 다 모아서 우리 동네 전체 주변까지 포함한 생활권이 어떻냐 이렇게 따져보는데요. 다음. 네, 이렇게 큰 도로망들이 구획이 되어 있고요. 노랗게 되어 있는 오른쪽 부분들이 저희 땅이죠. 저희 마을입니다. 네, 간선가로에서부터 마을까지 큰 도로도 있고 작은 도로도 있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보행도 빨갛게 된 것들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그리고 빨갛게 되지 않은 부분들은 점점 사람이 보행이 좀 적은 길. 저희는 좀 이면부이고 사람이 조금 적게 다니는 이면부 주거지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오른쪽 도면에 약간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고 숫자가 있는 것들은 노면에 주차, 노상 주차가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해서 표현한 것인데요. 사실 주차장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다음. 그리고 유치원, 경로당, 도서관, 의원, 약국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저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라고 용역업체, 전문가 집단에게 국가가,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를 준비했을 때 유치원이랑 경로당은 충분히 좀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네, 그리고 이제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더 넓은 지역을 봤을 때 여기는 체육관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이런 것들은 법에서 말했던 이제 1종, 2종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용도지역이라는 도시계 규제가 있는데요. 앞서 잠깐 이게 완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다음. 토지예랑도 앞서 말씀드렸던 축구장 하나가 대략 왼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 사이에 한 어떤 구획되어 있는 이제 땅들이 보입니다. 저 땅이 대략 15개에서 20개, 22개. 앞서 말씀드렸던 축구장 하나에 22명 정도가 플레이어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심판 포함하면 23명이죠. 되게 많이 쪼개져 있는데 저 쪼개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고 작은 땅에 작은 건물을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모아서 아파트 단지를 지을 것이냐 그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네, 이건 다음. 네. 대규모 건축물을 고려해서 사업 단위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경계는 축구장이 12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 94,000제곱미터고요. 8,000제곱미터가 12개 들어가면 96,000인데 비슷하죠. 94,000이면 축구장 12개 아파트를 한 아파트로 짓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거는 재개발 방식입니다. 법이 훨씬 더 까다롭고 그렇게 재개발 사업을 못할 때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들로 결국 마지막까지 가면 재개발과 비슷한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는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축구장 12개 정도의 규모를 4개에서 5개 정도로 좀 쪼개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들이 합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뭐 조금 더 이렇게 멋있는 말인데요. 사업의 실현성 강화. 주민분들이 자기 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아파트를 거주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돈을 적게 내고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면 그게 사업 실현성이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자기 분담금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기 위한 합리적인 계획을 고민하였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흔히 말하는 부대 및 복리시설, 뭐 노인정 이런 거 말고도 생활 SOC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을까? 흔히 말하는 공원 또는 도로 이런 것들입니다. 커뮤니티 가로라고 하는 것들은 아파트 단지가 도시에서 얼마나 잘 숨쉬듯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길인가. 커뮤니티는 공동체 서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서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저런 도로를 아파트 단지를 꽁꽁 싸매고 막지 않고 조금은 도시와 소통하도록 열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보행 중심 단지는 지금 현재 전 세계 도시 계획이 도시 설계가 전부 다 지향하고 있는 바입니다. 차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시로 바뀌어가는 추세를 그대로 존중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화곡 등의 변화를 선도하는 화곡타운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이제 아파트의 어떤 범위
우리 아파트의 울타리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서 도면의 오른쪽 도면의 북측인데요. 네, 북측에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포함시켜서 이렇게 아파트 구역 경계가 울타리가 조금 달라졌지만 어쨌든 더 큰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그림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은 전문가도 계시고요. 이런 그림을 조금 무슨 그림이야라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 중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이 한 장에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네. 지금 왼쪽 그리고 오른쪽, 왼쪽은 강서구청 쪽이고요. 오른쪽은 네, 이제 봉제산 쪽입니다. 대학이 있는 쪽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벽을 쳐서 막히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하는 저 이렇게 등뼈, 갈빗대 같은 도로망을 현황 도로가 6m에서 8m 정도인데요. 이 도로를 적어도 12m로 확폭이 좀 필요하겠다. 이 단지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사람들이 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반대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짓고 나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제가 왜 이렇게 도로를 많이 면적을 많이 그렸냐라고 물어보시면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요. 도로는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괜찮은 도로가 여러 개 있으면 좋을까요? 큰 도로 하나만 있으면 더 많은 차량이 몰려서 정체가 됩니다. 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강남 그 RC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면 항상 중세구간 있죠. 그런 것처럼 적정 규모의 도로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균형 있게 갖고 있는 것들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는 제일 왼쪽에 있는 파란색 선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저희가 노란색을 칠하지 않아요. 하얀색은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는 제책된 구역.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시행구역 이외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기는 정보주택이 있거나 이렇게 뭐 상업시설이 있거나 경주시설이 있거나 내 땅은 돈을 더 많이 받아야지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 뭐 성과는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을 수행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여러 차례 소통을 했을 때 지금 간선가를 중요하는 저 남북 방향의 도로 치산로에 있는 도로의 면한 필지들은 조금은 빼도 우리 아파트 짓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저렇게 까치산로에 큰 도로가 없을 때 교통정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교통전문업체와 함께 고민을 해서 지금 동서방향으로 이어지는 저 도로들이 폭은 6m 도로도 12m 8m 도로도 12m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공원이 신설된다고 되어 있는 봉계산 쪽에 저 공원이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아치산로처럼 저 전면에는 도로를 넓게 못 만들지만 뒤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동서방향의 12m 도로가 오른쪽에 있는 도로에서는 남북방향으로 12m가 연결되게 그래서 삼지창처럼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진 오지창을 가진 12m 도로를 일단 살기 좋은 마을의 가장 근본적인 교통 문제 해법으로 저희가 제시해드리고요. 기존 가로망을 조금 더 존중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안드렸는데 이 안에서 사업시행구역 외가 까지산로 이외에도 학교 필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가 좀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업시행구역 외라고 되어 있는 공원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위에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도면으로 보시면 여기 학교 그리고 까지산로 주변에 있는 이제 종교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 일부를 네, 아파트 함께 짓지 못하는 땅으로 불가피하게 좀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정비사업을 할 때 너무너무 주민분들이 잘 아는 단어가 있죠. 알박기. 그렇게 부정적으로 단어를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갈등이 없을 때만 이 사업이 함께 갈 수 있고 그 함께 간다는 게 모아타운의 가장 큰 취지고 도시계획 규제를 조금 더 완화받을 수 있는 특혜입니다. 시간상 2026년까지 약 5년간만 서울시가 한정적으로 한번 실용적으로 운영해보는 특혜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에 잘 맞추어서 지금 저희가 제안 드렸던 이 A1 제일 위에 그리고 A2, A3, A4 1, 2, 3, 4로 구획되어 있는 4개의 작은 아파트 단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모아주택 1, 2, 3, 4인데요. 함께 모였을 때 4개가 합체됐을 때 모아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고 서울시는 용도 지역을 완화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이 이제 적어도 3개 이상 4개 정도의 이 구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서울시가 아이고 특정한 개인에게 특정한 회사에게 특혜를 준다라는 어떤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건설회사가 짓는 어떤 그런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주민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아타운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최소 3개 이상의 구역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도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법정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57%라고 하는 이제 노후들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는 충족하고 있고요. 다음 장. 그리고 법에 의해서 공원, 도로 등등의 정비 기반 시설, 기반 시설들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하얗게 되어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을 빼고 노랗게 되어 있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저 이제 색칠된 구역들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4개의 면적이 각각 2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장. 네, 앞서 말씀드렸던 왼쪽에 이제 조금 더 여기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들이 3종과 2종으로 한 단계씩 상향되어서 높은 건물, 중층,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요. 될 것이고 다음. 그리고 말씀드렸던 용도지역 상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용도지역이 1종에서 2종으로,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가면은 용적률도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피입니다.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이렇게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근육을 키운 것처럼 아파트가 크기가 커지고 높아지고 튼튼해지는 거죠. 이게 용적률 최대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조금 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좀 더 멋있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진입도로 확보인데요.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 4개랑 남북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 하나까지 12m의 5지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부가 내부 도로가 12m 확보되었을 때 조금 더 교통 문제만큼은 겪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특정한 아파트 단지의 줄출입구, 부출입구에 얼마나 많은 이제 출퇴근 시간에 부하가 걸리는지는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조금 더 분산 배치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축구장 12개가 들어갈 수 있는 동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층 건물들이 그리고 6m, 8m 도로들이 막 뒤죽박죽 있어서 소방차 한 대가 제대로 달리기도 힘든 어떤 상황인데요. 다음 장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생각했던 1, 2, 3, 4, 4개 구역으로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2구역은 제일 작아서 8,000제곱미터 정도 그리고 1구역 같은 경우는 2만 제곱미터에 육박하는 19,898제곱미터 서로 조금씩은 단지의 어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최대한 함께 모였을 때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림은 잘 모르겠고 이 정도쯤 그림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잠깐 뭐 촬영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면 보신 것처럼 12m 도로가 이렇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구조화된 어떤 도시계획, 정비계획이고요.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들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배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사업성 확보,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덜 내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높은 건물들을 의도하였습니다. 이 건물들의 높이나 건축물의 디자인 이런 것들은 향후에 주민분들이 직접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허가 단계에서 더 멋있는 건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이나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골격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조금 더 조정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인접해 있는 이 강서 신혼희망타운의 해발 고도 96m 저희도 지금 막 30m가 안 되는 높이에서는 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우리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목표까지 잘 가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1단계 관리 계획 수립 공공이 하고 있고요. 추후에 쭉 끝까지 가고 나면은 밑에 있는 2단계 네, 이제 서울시와 강서구 등등 그리고 주민분들이 최종적으로 건물이 만들어지는 준공 그리고 입주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업이 계속 순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주시면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발표하는 질문을 제가 이제 박수를 받았으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분담금, 국비 지원 사업, 고도 제한 이런 것들 중에 일부는 설명을 드렸지만 반복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권리 산정 기준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아파트 개발 사업 이런 거 하면은 땅 장사들이 떴다방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익을 다 가져가버리고 주민들은 마지막에 사업이 실행 안 되면서 울고불고 하시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렇게 지분 쪼개기나 투기 방지를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저희 대상지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제 2022년 10월 27일 날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되던 시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여기 모아타운입니다 했는데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외지인들인 거죠. 그래서 살고 계셨던 분들 위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고 기억하시면 2022년 10월 27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로 여기 계셨던 원주민들은 혜택을 분양권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담금입니다. 보통 분담금은 두 종류로 전체 분담금 그리고 자기 분담금 얘기하는데요. 분담금은 어쨌든 주민분들이 추후에 공공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만드는 감정평가 앱과 주민분들이 선정하는 감정평가회사 합쳐서 절반씩 반반 평균 내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데요. 이 비례율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제 손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습니다. 이 1,000원짜리 한 장이 이 사업을 할 때 1,000원으로 인정받으면 비례율 100%, 1,200원으로 인정받으면 비례율 120%인데요. 다음 장 보시면 네, 이제 밑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원이라고 할까요? 기분 좋게? 네, 100만 원짜리인데요. 제가 지금 5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집이 50만 원인데 비례율이 말씀드렸던 120%라면 50만 원 곱하기 120%하면 60만 원입니다. 나는 지금 50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비례율이 120%면 50만 원을 60만 원을 인정해 준다네. 그러면 헌집 50만 원짜리를 주고 새집 100만 원짜리를 받기 위해서는 4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이 비례율이 100%이면 내 50만 원에 50만 원 밖에 있는 못 받고 90%라고 하면 이제 50만 원을 59, 45에서 45만 원만 이제 받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새집 받으려면 55만 원 내셔야 됩니다. 비례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주민들이 내가 돈 얼마 내요 물어보시는데 조금 그 전에 갖고 계신 집이 누구는 100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고 누구는 200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고 큰 집, 작은 집. 그래서 분담금은 개별 분담금, 자기 분담금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알려주고 나는 안 알려주고 아니 그거는 알려줄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이용 시설은 이게 이제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모아타운은 이제 마을을 만드는 개념이라서 국가에서 공원이나 공동 주차장 이런 걸 지을 때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이 지역 전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아파트의 자기 분담금 낮추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고도 제한 앞서 말씀드렸죠. 해발고도 바닷가 수면에서부터 높이를 재면 저희 대상지는 약 20m이고요. 그 강서희망타운은 76m짜리 건물이 들어갔습니다. 합쳐서 96m를 확보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20m는 이미 땅이 20m 땅이고 얼마나 더 높이 지을 수 있느냐 대략 비슷하게 짓지 않을까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는 질문 해설을 드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은 약속드렸던 대략 35분까지 제 시간이고요. 지금부터 주민분들께서 질문하시면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한 4분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수일 전문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해당 지역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분양권은 22년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